네, 똑똑한 12시 노종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사 현안, 특히 오늘의 뉴스를 가지고 만든 퀴즈, 시사 퀴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조합원이 나오셔서 직접 퀴즈를 풀어주시고요. 일정한 수를 맞추지 못하시면 증자를 하게 되는 그러한 규칙이 있는 퀴즈 쇼입니다. 오늘 정영아 조합원님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아입니다. 네. 지금까지 출연하신 분들은 모두, 많이 맞추셔서요. 증자를 공식적으로는 못하셨어요. 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최초로 그 벽을 깨겠습니다. 네.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똑한 12시입니다. 잠깐 퀴즈 규칙을 설명을 드리면요. 모두 12문제를 출제해 드리고 그 가운데 7문제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보다 더 많이 틀리면, 그러니까 5문제 이상 틀리면 증자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3문제 연속 맞추시면 전화 찬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1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과정에서 경찰 윗선 외압을 폭로한 서울 송파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총경 승진 인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아니, 문제에 답을 써놓고. 네. 그럼 저게 자동으로 맞는 건가요? 못 들으셨죠? 못 들은 네, 권은희 수사과장이 이번 승진 인사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반면 지난달 22일 철도노조를 검거하기 위한 민주노총 진입작전, 이 경찰의 무리수였다고 비판을 샀던 그 작전의 책임자들은 다수 승진했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계급에 관한 것입니다. 통상 9급 상당의 순경으로 시작해서 8급 경장, 7급 경사, 또 6급 경위, 6급 갑 경감, 그 다음 경정순 등으로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자, 문제를 드리죠. 경찰 계급 최상위 계급은 무엇일까요? 제가 즉흥적으로 문제를 바꿨습니다. 총경을 해버렸기 때문에. 최상위 계급이요? 네. 제일 높은 계급을 골라달라는 문제입니다. 1번 총경, 2번 경무관, 3번 치안총감, 4번 대감. 첫 문제부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경찰 계급 중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총경, 2번 경무관, 3번 치안총감, 4번 대감. 4번 대감? 아니, 지금 왜 그러세요? 오늘의 컨셉이에요? 설마 컨셉일까요? 하여튼 제가 지금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 치안총감이었습니다. 네,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보수대연합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고깃집에서 발기인 대회를 연 다음 밥값 1,3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을 내지 않고 깎아달라고 버티다가 무리를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를 접한 변희재 대표는 식당 측을 맹비난하며 종북 이미지를 씌우다가 빈축을 샀습니다. 네, 이 변희재 씨가 보수대연합의 대표죠. 종북 관련 발언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1번, 식당이 있는 건물이 북향이라서. 2번, RO 모임이 이곳에서 회식을 한 바 있어서. 3번, 식당 대표가 종북 평론가와 친해서. 4번, 300만 원을 끝내 안 깎아주는 비타협성 때문에. 몇 번으로 해야 할까요? 저는 출제자입니다. 그럼 4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2문제 연속 틀리셨습니다. 일부러 틀리는 것 같아요. 정답은 식당 대표가 종북 평론가와 친하다. 그래서 종북 성향의 식당으로
이런 이미지를 씌우다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변희재 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 워치라는 인터넷 매체가 이 식당의 회장이란 인물은 친노 종북 편향의 평론가 정관용 씨와 함께 어울리는 등의 행보를 보여왔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3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현대그룹 계열의 현대증권이 증권가 매물로 나오면서 새 주인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현대차 계열인 HMC 투자증권이나 현대중공업의 하이투자증권이 인수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회장은 고 정주영 회장의 장남인 정몽구 회장이고요. 현대그룹의 회장은 고 정주영 전 회장의 차남, 고 정몽헌 전 회장의 아내인 현정은 씨가 맡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주영 회장의 아들이 바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죠. 정몽준 의원은 현대중공업에서 무엇일까요? 정몽준 의원은 현대중공업에서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1번 회장, 2번 명예회장, 3번 왕, 4번 최대주주, 5번 이사장. 여기 5번까지 있나요? 네. 왕은 아니겠죠? 또 왕이라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대주주? 맞춘 건가요? 정답입니다. 네, 10%대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군요. 정몽준 의원. 정치인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다고 하죠. 그의 지난해 3월 기준 재산 신고액은 1조 9,249억 원이었습니다. 4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수서발 KTX 노선의 개통 첫해 평균 운임이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운임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 용산발 KTX 요금을 대폭 올리지 않는 한 수서발 KTX 요금을 10% 정도 낮춰서 산정한다고 했던 정부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레일이 자회사를 살리려고 서울 용산발 KTX 요금을 올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고요. 자, 이 대목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KTX에서 K는 코리안, T는 트레인, 그리고 X는 익스프레스의 약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영화된 구담배인삼공사 KTNG라는 회사의 약자를 여쭤보는 문제입니다. KTNG에서 G는 글로벌이라고 하는군요. T는 무엇일까요? KTNG? 네, 여기서 T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1번 트레인, 2번 투모로우, 3번 담배를 태우다 할 때의 태를 의미하는 T, 4번 타바코. (4번) 타바코. 받아쳤나요? 안타깝습니다.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기 전에는 KTNG에서 T는 타바코가 맞았어요. 그럼 지금 뭐죠? 타바코 앤 진생이었다가 민영화된 뒤에는 그냥 KTNG로 등록을 했고 의미 부여를 T를 투마로우 그리고 G를 글로벌 해서 투마로우 앤 글로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제가 점점 오늘의 각오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6문제 틀리면 증자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데 벌써 3문제 틀리셨어요. 누려봐야죠. 누리시려고 나오셨군요.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오답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수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다음 5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파문 이후에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새누리당 의원이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인데요. 이틀 전 JTBC에 나와서 국정교과서를 도입한 선진국이 있다며 예를 들었습니다. 염 의원이 예로 들며 지목했던 국정교과서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 중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미국, 2번 일본,
3번 프랑스, 4번 북한. 맞는 거를 고르는 네, 거죠? 염동열 의원이 이 나라를 거론하면서 우리나라도 이 나라처럼 국정교과서를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까운 나라로 가죠, 뭐. 어디가 가까워요? 마음은 멀지만 일본 또 벼락 또 벼락을 쳤습니다. 벼락을 부르는 조합 정영아 조합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염동열 의원이 그제 JTBC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북한처럼 국정교과서를 도입하자. 근데 이 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했어요. 아, 북한이 선진국인가요? 그러게요. 저는 그 선진국이란 말에 네. 속아서. 네, 염동열 의원에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종북이 아닌지 이재 씨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4문제 틀리셨어요. 5문제 드렸는데. 네. 네.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남은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똑똑한 12시 정영아 조합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틀리셨어요. 5문제 풀었는데 한 문제 맞추시고 4문제를 틀리셨습니다. 지금 빨간색 털모자를 쓰고 오셨는데요. 낯빛과 모자 색깔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영아 조합원님. 네. 댁이 어디시죠? 여기서 가깝습니다. 같은 6호선 라인이고요. 네. 연신내 쪽에 살고 연신내 있습니다. 사시는군요. 네. 네. 전철 타고 오셨어요? 네. 6호선. 네. 알겠습니다. 긴장이 좀 풀리셨는지요? 약간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르겠고요. 네,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죠. 자, 6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지지에 해당하는 12가지 동물이 매해를 상징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화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베트남과 네팔에서는 묘, 진사오미, 자축인묘, 이 묘, 즉 토끼 자리를 다른 동물로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베트남과 네팔에서는 묘가 상징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1번 독수리, 2번 고양이, 3번 사슴, 4번 사자. 오늘 문제는 정말 어렵군요. 묘한 문제입니다. 네. 묘한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로 하겠습니다. 어머나. 네. 토끼묘, 고양이묘. 한자음이 비슷해서 네. 묘를 토끼로 쓰는 나라도 있고 고양이로 쓰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트남과 네팔에서는 토끼보다는 고양이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고 하는군요. 용을 대신하는 곳도 있대요. 용 대신 다른 동물을 쓰는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팔에서는 용 대신 독수리를 쓰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물고기,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에서는 무려 달팽이가 용을 대신합니다. 네, 이 상식이 풍부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은 없죠. 참고로 이런 문제는 김용민 PD가 출제해주고 계십니다. 7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선정 방침을 철회한 20여 개 교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특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부의 돈 없는 교학사 구하기 논란이 큽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교학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학사의 2대 주주가 정부라고 서른 민주당 의원이 밝혔습니다. 교학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부처는 다음 중 어디일까요? 1번 기획재정부, 2번 교육부, 3번
국가정보원, 4번 군 사이버사령부. 어디로 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찍으셔야 하는군요. 제가 찍기는 잘 못하는데, 그냥 뭐 찍죠, 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뭐 문제를 맞춰놓은 게 있어야 전화 찬스라도 쓰죠. 힌트는 없나요? 뉴스를 잘 보셨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뉴스를 못 봤나 봅니다. 그냥 뭐 교육부로 가죠 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5문제 틀리셨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나요? 네, 하나만 더 틀리시면 돼요.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룰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기획재정부였어요. 기획재정부는 교학사의 주식을 11.74%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주주라고 하는군요. 이뿐만 아니라 그 교학사의 또 다른 주주인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장학문화재단이라는 곳인데 이곳에 교육 관료 출신 인사들 그리고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9월 한겨레 보도로 드러났는데 이번에 또 기획재정부가 교학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8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났습니다. 언론들은 카스트로 공개석상 등장이 수년째 제기되고 있는 건강 악화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1959년 혁명정권 수립 이후 쿠바를 통치한 피델 카스트로는 지난 2006년 7월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동생인 땡땡 카스트로에게 권력을 넘겨줬습니다. 이 땡땡 카스트로에서 땡땡을 채워주십시오. 카스트로의 이름, 형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동생 카스트로의 이름을 맞춰달라는 문제입니다. 1번 지만 카스트로, 2번 우영 카스트로, 3번 사울 카스트로, 4번 대박 카스트로, 5번 라울 카스트로, 6번 체게바라 카스트로. 왜 이렇게 6번까지 있는 것이죠? 헷갈리게. 1번 지만, 2번 우영, 3번 사울, 4번 대박, 5번 라울, 6번 체게바라. 라울? 맞아. 축하드립니다. 맞추셨습니다. 잘 찍으셨습니다. 네,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력을 넘겨줬습니다. 자, 벌써 9번 문제를 드릴 차례입니다. 중간 점검을 해보면 3문제 맞추고 5문제 틀렸죠? 와, 그렇게 제가 많이 맞췄나요? 네, 3문제나 맞추셨습니다. 자, 9번. 북미 지역에 몰아치고 있는 강력한 한파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었다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 뉴욕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일대에 걸쳐 있습니다. 흐르는 물인 폭포가 언다. 흔한 일은 아니죠. 이 지역은 현재 북미를 덮친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곳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섭씨 영하 37도에 이르렀고 체감온도는 영하 70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현상에 영화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학자인 잭 콜이라는 박사는 남극에서 빙하콜을 탐사하던 중 지구에 이상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감지하고 얼마 후 국제회의에서 지구의 기온이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구에는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자, 이 내용의 영화 제목을 맞춰달라는 문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설국 트레인, 2번 투모로우, 3번 더 테러 라이브, 4번 타임, 5번 변호인,
아까 KTNG에서 틀렸던 터머로우로 할까요? 할까요? 그랬는데 벌써 치시면 어떡합니까? 문희정 PD님께서 제 편인가 보아요. 이 영화 보셨어요? 참고로 저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지 않아서요. 네. 안 보시고 찍으셨군요, 이번에도. 하지만 그건 알았습니다. 난 제 답은 아셨고요. 네. 저는 변호인 찍을 줄 알았는데. 마음은 그러하였으나. 네. 지구의 빙하기가 찾아온다는 영화 투모로우였습니다. 자, 지금 한 문제 남겨놓고 계속 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스릴감 아닐까요? 다 의도하신 건가요? 설마요. 1번 문제에서 대박을 읊으실 때 뭔가 연출의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나야가라 폭포 과거에도 결빙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911년인데요. 이때는 한파 때문만은 아니었고 상류 부근에 공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유량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포가 한파가 찾아왔을 때 얼었다고 하는군요. 10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국내 최대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트 3,200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1,000억 원대의 세금 추징에 나서서 가맹점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특히 매출액과 매입액, 재고 관리 등 판매 데이터를 처리하는 파리바게트 본사의 포스, 즉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 운영이 방만해서 거액의 세금 추징을 불렀다며 본사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파리바게트는 샤니와 이 회사가 모체인 SPC 그룹 소속입니다. 샤니와 함께 SPC 그룹을 이루고 있는 이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크라운 베이커리, 2번 신라명과, 3번 삼립식품, 4번 오리온. 어머나.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그러면 아시겠어요? 시간 좀 끌어볼까 해서.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제가 자꾸 말려드는 것 같은데 조금 전 문제 나야가라 폭포 관련된 문제 영화 제목 맞추셨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8번 문제 맞추셨고요. 라울 카스트로. 네. 이번 문제까지 맞추면 전화 찬스를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1번 크라운 베이커리, 2번 신라명과, 3번 삼립식품, 4번 오리온. 맞춰줘야 되겠죠, 이 문제는. 삼립식품? 벼락인가요? 네. 참 정영아 씨가 어떤 분인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정말로 아주 묘하게 연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샤니와 삼립식품이 SPC 그룹 소속이라고 합니다. 전화 찬스를 획득하셨습니다. 문제는 2개 나왔고 둘 중에 한 문제라도 틀리시면 증자의 기쁨을 마구마구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자, 11번 문제 바로 드릴까요? 네. 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내란 음모 사건 제33차 공판의 주요 쟁점은 노래였습니다. 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적기가라는 노래와 또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군요. 이 노래를 불렀는지 여부 그리고 이 노래들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적기가와 함께 검찰이 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노래. 변호인단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검찰은 이적 표현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1번 혁명동지가, 2번 새마을 노래, 3번 물러가라 딴따라, 아니군요. 물러가라 딴나라, 4번 아침 이슬.
아니, 노래를 하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노래 제목을 맞춰달라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 남은 거니까 이번 걸 맞춰야 다음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 문제에 극도의 스릴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맞춰드려야죠. 혁명 동지가 지금 저희가 한 30분 동안 이분한테 말린 것 같아요. 네, 말렸다는 표현은 방송 용어가 아닙니다. 네, 농락당한 것 같습니다. 혁명 동지가를 부른 분 누구죠? 부른 분이요? 네. 부른 분까지는 제가 모르는데요. 1번 김민기, 2번 안치환, 3번 김광석, 4번 백자. 백자는 작곡하지 않았나요? 부르기도 했나요? 아, 저는 네, 작곡자. 제가 유일하게 본 기사예요. 저 진행 안 해요. 네. 그러시면 아니 되어요. 네, 지금 11문제를 풀었는데요. 5문제 틀리고 6문제 맞추셨습니다. 남은 문제는 한 문제. 한 문제를 맞추시면 통과, 틀리시면 증좌. 통과와 증좌의 갈림길에 일단 서 있는 내놓겠습니다. 정영아 조합원께서 봉투를 가져오셨어요? 네. 무슨 봉투예요? 누리기 위한 봉투? 저희가 뭐 증자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프로그램 아닙니다. 그냥 퀴즈 많이 틀리시면 좀 속상하잖아요.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증자의 기쁨을 누리시고 가면 좀 뭐라고 할까 위로가 될까 해서 네, 이런 규칙을 세웠습니다. 자, 1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전화 찬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노래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이 문제도 노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올해 베트남전 파병 50년을 맞아 공식 행사를 준비 중인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의 공식 행사 개최에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 월남전과 관련된 노래 아시는 노래 있어요? 월남에서 돌아온 아니, 이거 지금 원고가 사전에 유출된 모양입니다. 아닌가요? 네,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라는 노래 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사가 이렇다고 하는군요.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이제서 돌아왔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너무나 기다렸네. 굳게 닫힌 그 입술 무거운 땡땡땡 웃으며 돌아왔네. 어머나. 굳게 닫힌 그 입술 무거운 땡땡땡 웃으며 돌아왔네. 어린 동생 반기며 그 품에 안겼네. 모두 다 안겼네. 이렇습니다.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그 철모, 2번 그 군화, 3번 그 짬밥, 4번 그 양반. 아이고. 전화 찬스를 쓰시죠? 모르시면. 그럴까요? 분명히 전화 찾았으면은 틀려주실 텐데. 어느 분께 전화를 거시겠습니까? 조합원이신데요. 네. 사실 제주에는 시사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아니, 제주를 무시하는 발언이십니까? 아니, 제 주위에는. 네. 그래서 불독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불독님께서 틀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네, 고마운 분이시군요. 저의 불독님은 1회 출연자신데요? 네. 네, 그럼 불독님 성함이 뭐였죠? 핸드폰입니다. 네. 아이고, 전화하셨어요. 지금 전화 연결음이 가고 있고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한필 조합원님이시죠? 네. 아니, 월요일에 출연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영아 씨와는 무슨 관계입니까? 자원봉사 하다가 저희 조합에서 자원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때 자주 뵀던 저희 자원봉사 하는 그 모임의 한
많이 알게 되어 있는 조합원입니다. 네, 저도 압니다. 네. 네. 정영아 조합원께서 김한필 조합원님께 네.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퀴즈 12문제 가운데 11문제를 풀었는데요. 네네. 6문제 맞추시고 5문제 틀렸습니다. 네네, 거기까지 다 들었거든요. 근데 네. 마지막에 지금 이 전화가 오는 바람에 문제를 못 들었습니다. 네, 그럼 문제를 제가 드리죠. 예, 마침 시간도 좀 넉넉한데 잘 됐습니다. 예. 예, 노래 문제입니다. 올해 베트남전 파병 50주년을 맞아서 공식 행사를 준비 중인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우리 정부의 공식 행사 개최에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군요. 자, 월남전 하면 떠오르는 노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라는 노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가사 중 땡땡땡이라고 말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이제서 돌아왔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너무나 기다렸네. 굳게 닫힌 그 입술 무거운 땡땡땡 웃으며 돌아왔네. 자, 여기서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그 철모, 2번 그 군화, 3번 그 짬밥, 4번 그 양반. 그 양반? 제가요, 네. 노래교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 다 알거든요, 이거는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알고 있긴 하지만, 네. 오늘이 5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1번을 건너뛰어갔고요. 누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답을 말씀하세요. 예, 답은 이건 정답은요. 퀴즈입니다, 이거. 군화로 해드릴게요, 군화로. 뭐요? 2번 군화. 어머나. 정답은 1번 그 철모인데요. 저는 답을 알고 있긴 했지만 그 정영아 조합원이 영광을 좀 누려보시라고 제가 네. 아까 카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미리. 네. 지금 생방송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제지할 길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한필 조합원님과 정영아 조합원님 때문에, 프로그램이 긴장도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함께 어떻게 등재하도록 책임지실 하겠습니다. 겁니까? 그럼 등자를 더블로 할게요, 같이. 네, 고맙습니다. 역시 센스 네. 있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와.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when I tell everyone that you're in love with me. Congratulations and jubilations. I want the world to know I'm happy as can be. 네, 퀴즈 문제 많이 틀렸다고 빵빠레 틀어주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TV 똑똑한 12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정영아 조합원님 어떠세요? 12문제 중에 6문제 틀리시고 6문제 맞췄습니다. 원래 실력대로 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성적이? 원래 실력대로요? 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상당한 그 조율 능력, 연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역시 아마추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틀려도 요령껏 틀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틀려야 잘 틀리는 건가요? 맞추고 싶은데 틀린 것처럼 해야죠. 근데 틀리고 싶은 의지가 너무 충만해서 이거 프로그램 긴장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네, 김한필 조합원께서는 그 책임을 다른 방법으로 지시겠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지금 거의 공범 관계 아닙니까? 글쎄요. 얼굴색을 뻘겋게 해가지고 마치 긴장한 것처럼 위장을 하지 않나. 네, 아무튼 오늘 정영아 조합원과 진행한 똑똑한 12시 유쾌하고 유익했습니다. 또 증자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똑똑한 12시 이번 주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여러분들 찾아가는 똑똑한 12시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했던 시간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